저는 지방의 소도시에 살았었고,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전원주택이었어요. 앞에는 놀이기구 몇 개 없는 시골의 흙놀이터가 있었고, 그 사이엔 작은 수로가 지나갔죠. 골목의 작은 도로를 건너면 바로 놀이터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동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마냥 생각 없이 놀기만 할 나이에 저는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사업을 하시며 집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빠, 가정주부지만 매일 술을 드시고 화풀이를 하는 엄마. 그렇게 되자 두 분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셨고, 싸움하는 소리를 6살의 나이로 셀 수 없을 만큼 까마득해지던 그날, 저는 싸움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더군요. 두 분의 싸움은 말싸움이 아니라 엄마가 달려드는 수준이 되었고, 맞고 쥐어뜯기던 아빠는 피하려 손을 휘두르다가 엄마를 팔로 치시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엄마는 얼굴에 멍이 드셨습니다. 싸움은 지겹게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의 외박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엄마는 전화통화로 아빠의 위치를 우연히 지인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곤 어린 저를 지인분께 맡기고 아빠를 찾으러 가셨죠. 오후쯤 맡겨진 저는 자정이 넘도록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도 먹지 않고 그 집의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의 조용하고 엄격한 공부 분위기 속에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조용히 틀어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이 되신 엄마의 지인분은 여러 번 엄마께 전화를 하셨고 통화는 되다 안 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저를 바꾸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욕설을 하셨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내용은 얌전히 기다리고 졸리면 자라였지요. 그렇게 잠 못 들던 새벽녘 엄마는 인사불성이 되어 지인분 집에 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며 술주정을 부리셨지요. 지인분은 매우 난감해하셨고, 저와 엄마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찬바람을 쐬며 오시던 엄마가 술이 좀 깨셨는지 택시비 정도는 간단히 계산하시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온 저는 마냥 좋았어요. 침대에서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푹 자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악소리도 못 낼 만큼의 고통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어린이용 우산으로 저를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갔지만 곧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번쩍하고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머리에서 뜨거운 콧물이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우산으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옷과 카펫을 걱정하며 제 조그마한 개구리가 그려진 초록색 어린이집 수건을 주시며 여기 눌러 하셨죠. 그러곤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게 왜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하고.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관자놀이의 윗부분, 여린 머리카락이 나 있는 부분이 찢어져 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혈은 아니었지만 6살의 아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뒤 엄마는 방에 들어오셔서 아빠가 곧 오실 거니 자는 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어린이집 수건이 젖다 못해 흘러내리니 일반 가정집 수건을 가져다 주셨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술에 취한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셨고 등 돌려 상처를 누르며 자는 척을 하는 저를 보고 이내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밤새 수건으로 지혈을 했고 다행히 해가 떠갈 때쯤은 점점 멎었습니다. 숙취에 힘들어하던 엄마는 오후쯤 일어나셨고 동네 내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약속에 늦으셨는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다쳤으니 빨리 꿰매달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아이를 재우고 꿰매기 위해선 큰 병원에 가야 한다 하셨고 엄마는 마취하지 말고 그냥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내 저를 난감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저는 부들부들 떨며 6살 나이에 바늘보다 무서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두려워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채 소리도 못 내고 꿰맨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몇 시간 후 엄마가 오셔서 이마를 봉합하고 빨간 약솜과 드레싱이 붙어있는 이마를 가리기 위해
주방 가위를 가져오셔서 앞머리를 잘라주시곤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아빠한텐 말하지 마, 말하면 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자주 가던 횟집에 가족끼리 외식을 갔는데 횟집에서도 엄마는 술을 드시며 아빠에게 말싸움을 거셨고 참다 못한 아빠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엄마는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죠. 아빠가 더 좋은 엄마 만들어줄게. 우리 딸한테 훨씬 잘해주는. 아빠랑 같이 살래? 그러곤 곧 엄마가 오셨습니다. 전 당연히 아빠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엄마가 오시자 아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로 앉으시곤 헤어지자 하셨습니다. 유명했던 횟집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두 분의 대화는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흡연을 하시러 나가셨고 그 뒤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혼란에 빠졌죠. 같이 살자고 같이 가자고 했으면서 아빠가 사라져서요. 엄마는 술을 더 시키셨고 저는 멀뚱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러 저흰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두 분은 일단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공포 앞에서 떼쓰지도 울지도 못하던 제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아파트 안에 있는 미술학원과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아빠의 권유로 미술학원을 가게 되었고 미술학원에서 한 친구가 저를 손톱으로 긁어 피부과를 한동안 다녔어도 흉이 남을 만큼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학원을 보내려고 저를 깨우던 어느 날 저는 배를 잡고 대성통곡을 하며 대굴대굴 굴렀고 평소 표현을 제대로 못하던 제가 아프다고 울며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자 근처의 내과로 데려가셨습니다. 내과에선 배를 누르고 이쪽으로 누워봐라, 저쪽으로 누워봐라 하시더니 맹장염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희미해져가며 눈을 뜨니 수술이 끝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무서웠습니다. 33 바늘을 봉합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90년생이라 당시 90년대 중후반 시절이었고 지방의 큰 병원에서 수술했음에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고열로 한참을 고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이던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무던히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애 잡는 거 아니냐며 더 큰 도시의 병원으로 가자고 엄마와 언쟁을 하셨고 며칠 뒤 저는 괜찮아져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외할머니의 맞는 보따리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수술로 한참 지쳐있던 저는 외할머니 특제 모시 깨송편과 소고기가 가득 들어간 국을 먹었죠. 맞는 보따리엔 그것 말고도 많은 게 있었고 한동안은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에 행복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곧 댁으로 가셔야 했고 전 또 그렇게 혼자가 되어 부모님의 싸움과 엄마의 언어적 신체적 능력, 아빠의 방임 속에 매일매일을 버텨냈습니다.